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는 연산군. 수많은 피를 부르고 향락에 젖어들었던 그의 생애는 한편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군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유일한 사랑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랑은 누구였으며 연산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은 폭군 연산군의 미스터리한 사랑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록과 이야기 속에서 연산군의 유일한 사랑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바로 패비신 씨입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가장 격정적인 폭정을 휘두르던 시기에도 그를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의 여인으로 알고 있는 장록수보다도 패비신 씨를 훨씬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입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서슴없이 죽이던 잔혹한 군주였지만 아내인 패비신 씨의 직원에는 그만하시오라고만 할 뿐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폭군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면모 혹은 최소한 그녀에게만은 일정한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패비신 씨 그녀의 본명은 신씨이며 성종의 아들 연산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창부원군 신승선의 딸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품이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된 후 그의 부인이 되었고 그 후 연산군이 즉위하자 중전이 됩니다. 그녀의 생애는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남편을 지탱하려 했던 한 여인의 고뇌와 인내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씨는 연산군과는 퇴척점에 서 있는 인품을 지녔다고 평가받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했던 연산군과 달리 그녀는 온화하고 현명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지향했으며 궁궐 내에서도 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인품은 궁궐 내외에서 널리 칭송되었으며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산군이 자신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인품을 칭송하는 금비석을 세우라고 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연산군이 그녀의 고든 성품을 이해하고 인정했으며 어쩌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신씨가 자신의 방탕한 행동을 꾸짖을 때에도 다른 신하들에게 대하듯 가혹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연산군이 그녀의 만류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추측도 제기될 만큼 패비신 씨는 연산군에게 단순한 아내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였으나 결국 그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이 이토록 패비신 씨에게만은 유독 다른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연산군은 어릴 적 어머니인 패비윤 씨를 잃고 계모인 정현왕후 윤씨 밑에서 살았습니다. 패비윤 씨는 성종의 계비였으나 질투와 불손한 행동으로 인해 폐위되고 사사당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이러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직접 목격하거나 최소한 그 후유증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궁궐 내에서 자신이 친어머니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현왕후가 연산군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친아들인 진성대군이 태어난 후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친아들에게 쏠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연산군의 불안정한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는 훗날 그가 폭정을 휘두르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과 안정감을 갈구했지만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연산군의 내면의 패비? 신씨의 온화하고 현명한 모습은 결핍되었던 어머니의 사랑 혹은 안정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씨는 그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한결같은 지지와 현명한 조언은 연산군에게 일시적인 위안과 안정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폭주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연산군에게는 잠시나마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것이죠. 그의 폭군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게 간과하기 쉽지만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494년 성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0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빈민을 구제하고 성종 말기에 느슨했던 분위기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성종대에는 훈구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국가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산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비들을 극진히 모시고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초창기에는 제법 괜찮은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경연에 꾸준히 참여하며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고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북방 여진족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국방을 강화하는 등 정상적인 군주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시기부터 이미 연산군에게 폭군의 기질이 싹트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억눌렸던 내면의 불안과 광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그가 즉위 초부터 자신의 권위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는 점이 꼽힙니다. 작은 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내치는 행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교적 덕목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졌습니다. 이러한 초기 징후들이 결국 훗날의 폭정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살인, 세력을 숙청했던 무오사와 1498년은 그가 본격적인 폭군으로 변모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초기 징후들을 넘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폭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 사건은 단연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1504년에 일어난 대규모 숙청 사건으로 어머니 패비 윤씨와 관련된 복수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폐위에 찬성했던 인물들을 찾아내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패비 윤씨의 폐위와 죽음에는 성종과 당시 주요 신료들의 개입이 있었고 연산군은 이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다는 명분 아래 윤필상, 김갱필 등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을 처형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명의 정창손, 어세겸 등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부관참시를 감행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산군은 더 이상 초기에 온건한 군주가 아닌 피해 굶주린 관계 어린 폭군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갑자사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화 중 하나로 기록되며 연산군의 통치 방식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잔인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친어머니 폐위에 관련된 인물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처벌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연산군의 복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관계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뒤늦은 복수심이 폭발한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걷잡을 수 없는 폭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경연을 폐지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일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충언을 하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냥과 연애에 몰두하며 국정을 등한시했고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궁궐로 불러들여 흥청이라고 칭하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의 향락은 도를 넘어섰고 궁궐은 거대한 유흥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궁궐의 공간이 부족하자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헐어버리고 연회장을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시를 쓰는 폭군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80여 편의 어제시를 남길 정도로 예술적인 면모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소 150명 이상의 사람을 살육하고 1만 명이 넘는 여자를 모아 향락에 빠지는 등 극단적인 잔혹함과 방탕함이 공존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정치 이념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왕권을 절대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정은 결국 백성들의 반발과 신하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의 잔혹한 통치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군주로 기록되게 했습니다. 폭군 연산군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패비신 씨. 그녀는 연산군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부재했던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위로해주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폭군으로서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지켜주려 했던 유일한 끈이었을까요? 그녀의 존재는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의 복잡다단한 내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그를 폭군의 길에서 돌려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와 분노는 결국 폭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패비신 씨는 연산군에게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늘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관계에 사로잡힌 연산군은 그녀의 진심 어린 충고마저도 때로는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조언과 만류를 뿌리치고 폭정의 길을 걸었고 이는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폐위된 후에도 그의 곁을 지키며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다른 흥청들이 모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비신 씨는 연산군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는 그녀가 연산군에게 단순한 부인 이상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비록 연산군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아 폭정의 길을 걸었지만 신 씨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의리 있고 헌신적인 모습은 역사 기록 속에서도 빛나는 미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유일한 인간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인물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특정 이미지로만 각인시키곤 합니다. 연산군 또한 폭군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도 존재했던 유일한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연산군에게 패비신 씨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는 그에게 결핍된 사랑과 안정을 채워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었던 친구이자 조언자였을까요? 그녀의 존재는 연산군이라는 폭군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탐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그의 폭정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폭군 연산군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 중 한 명이었던 연산군과 그의 유일한 사랑. 패비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잔혹한 폭군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드리워졌던 유일한 사랑의 그림자는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